자, 5, 6월 강의 안내, 5, 6월 강의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나가실 텐데 조용히 나가주시고. 자, 5, 6월 강의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자, 5, 6월 강의는 기본적으로 기본 기출 문제. 강의의 성격은 영역별 기출 기본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큰 강의의 목적이자 성격입니다. 그래서 영역별 기출 기본 문제집을 주 교재로 삼아요. 그래서 교재 구성 자체가 작년에 저희가 재작년까지는 재본 교재로 봤었거든요. 그때 많이 달라져가지고 재본 교재로 봤었는데 작년에 처음 출간이 됐었는데 작년에 나왔던 교재가 기특한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 합격하신 쌤이 붙여준 이름인데 기특한에서 기본 기출로 특별히 한 권에 정리한 뭐 이런 약자로 해가지고 기특한 자료가 있었거든요. 요게 영역별로 기출 기본 문제를 정리를 하는 문제집이에요. 요게 주 교재입니다. 주 교재라서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기특한 문제집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또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작년 교재가 있는데 작년 교재를 써도 되느냐 궁금해하세요. 근데 작년 교재를 좀 많이 변화시켰어요. 변화를 시켜가지고 작년 교재를 그대로 보시기에는 문제 순서나 빠진 문제들도 있고 추가된 문제들도 있어서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작년 교재는 조금 보기 힘드시고 새 교재를 보시는 게 맞고 이거 말고 또 의외로 많이 나오는 질문이 실전 문제집이라고 하는 문제집이 있던데 그걸 봐도 되느냐. 그 7, 8월 교재예요. 그건. 실전 문제집은 그러니까 5, 6월, 7, 8월이 다 문제풀이인데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5, 6월 같은 경우에는 영역별로 분리가 되어 있는 그다음에 기출 중심으로 정리를 하는 기본 문제 정리라고 한다면 7, 8월은 영역별 구분이 없어요. 영역별 구분이 없어서 이 영역, 저 영역 문제가 섞여 있는 문제들도 같이 보게 되고 순서랑 상관없이 문제를 보게 되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교재는 7, 8월에 쓰시게 되는 거고 요거는 5, 6월 교재 같은 경우에는 영역별로 정리되어 있는 기출 기본 문제다. 그걸 기본 교재로 삼게 돼요. 주교재가 되고 부교재가 있는데 부교재는 서브노트예요. 저희 교육학 서브노트. 그냥 서브노트라고 나와 있는 책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매 시간 보는 건 아니에요. 매 시간 보는 건 아닌데 저희가 이론, 문제 풀이를 하고 정리를 하다 보면 관련되는 이론적 사항들을 상세하게 추가로 해놓은 자료들도 있고 그렇게 해놓지 못한 자료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참고해서 보기 위해서 서브노트를 같이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료를 드려도 좋지만 정리하기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서브노트는 5, 6, 7, 8, 9, 10, 11월까지 계속해서 보조교재를 씁니다. 그리고 이 서브노트는 올해 별로 개정이 되지 않아요. 개정이 되지 않고 지금 나와 있는 책 그대로 보셔도 되기 때문에 지금 서점에서 구하실 수 있는 책 그대로 보셔도 됩니다. 작년에 봤던 책이 있으면 그거 보셔도 됩니다. 재작년 책은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그래도 보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서브노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교재라서 이건 필수는 아니에요. 얘는 있어야 진도를 나갈 수 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라서 요건 진도가 나간다기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기본 교재에서 상억원짜리 기본 교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셔도 돼요. 되는데 무거우니까. 그걸 다 매번 들고 다니기가 무겁기 때문에 이제 요약 서브노트, 그다음에 서브노트가 있으면 좀 보기 편하니까 양 자체를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부가적으로 보시는 거기 때문에 쌤들 공부 상황이라든지 스타일에 따라서는 서브노트 없이 나는 기본 교재를 계속 들고 다니겠다. 그거 보셔도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내가 정리한 서브노트가 있는데 난 거기에다 추가하면서 자료를 보겠다. 그거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는 아니고 이제 부가적으로 편하게 활용을 하시라고 쓰는 자료가 서브노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재가 구성이 되고 수업 시간은 똑같아요. 수업 시간은 앞으로도 쭉 똑같은데 이제 직강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9시 30분부터 화요일 9시 30분부터 1시 반까지 똑같이 진행이 되게 되고 주 2회 수업을 하는 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진행이 되게 되고 요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는 기본적으로 논술 기출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객관식 기출 중에는 그러니까 영역별로는 지나치게 세밀하거나 지나치게 좀 지엽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법이나 그다음에 연도 이런 거 외우는 부분들은 사실 의미가 없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제외를 했고 좀 의미가 있는 문제들 중심으로 해서 재편을 했어요. 영역별로 쪼개서 넣어놨기 때문에 폭넓게 보실 수 있고요. 이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지막 시험 기준으로 해서 06학년도
2006학년도 정도까지 문제를 정리를 했는데 중등 문제도 있고 유초등 문제도 있습니다. 유초등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의미 있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법 있어서 중등, 유초등을 함께 정리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추가로 5급 2차 서술형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출제된 문제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5급 2차 문제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객관식 때도 중등이랑 굉장히 상관이 있었어요. 영역별로 겹치는 부분들도 많았고 여기에 나온 문제 저기에 내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주제 영역 자체를 많이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서술형 시험으로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더 참고할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혼자 풀리기에는 버거운 주제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또 따로 수업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보기 편하실 거고 5급은 재밌는 게 6월 말에 시험이 있어요. 2차 시험이 6월 말에 있고 6월 말이나 7월 초에 있어서 올해 문제는 5, 6월 달에 못 봐요. 5, 6월 달에 못 보고 7월 달에 볼 수 있어요. 문제가 그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7, 8월 강의에서 추가적으로 올해 5급 문제까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5월 달에는 아직 없으니까 작년도에 나왔던 것까지 5, 6월 문제 기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 기출 정리를 하게 될 거고 영역별로 쪼개서 확인을 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기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본적으로 서술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들을 또 영역별로 분리를 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업 방식 자체는 문제집 진도 나가는 거예요. 문제집 진도 나가서 예를 들어 교육의 이해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 있는 문제들, 객관식 문제들도 풀고 그다음에 서술형 문제들도 풀고 예상할 수 있는 기본 문제들도 풀고 이거 문제를 풀면서 핵심 키워드들을 정리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5, 6월 반을 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꼭 들어야 된다고 올해 초수 쌤들은 정말 들어야 된다고 많이 강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객관식 기출의 보기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제가 분명히 이론 강의를 하면서 이런 포인트들 중요하니까 이거 외우세요 해서 강조해 드리잖아요. 근데 그때는 분명히 강조한다는 얘기를 들어도 이걸 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까지 외워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리까리했던 부분들이 기출 문제를 보시다 보면 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지 왜 그런 키워드들을 외우지 않으면 안 되는지가 좀 납득이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5, 6월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 공부 양 자체가 좀 많이 줄어요. 핵심적인 사항들,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 공부가 좀 가벼워지고 보실 때도 좀 부담이 없어지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생겨요. 그리고 5, 6월 강의 들어가는 시점에 또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많은 쌤들이 1, 2, 3, 4 강의까지 들었는데 난 아직 이론을 외우지 못했다. 이해는 됐는데 세부 사항에 대한 암기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5, 6월 달에 주로 키워드를 암기할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생각인데 잘 안 될 거예요. 제가 이거 저주를 하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많은 쌤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갔다가 7, 8월 달에 다시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떻게 하셨나요? 이러면서 다들 이렇게 말을 잇지 못하고 다들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근데 이게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그때 되는 공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론 공부할 땐 이론을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문제풀이, 기출문제 정리를 들어가게 되면 그냥 이론 키워드들 그냥 막 외울 때랑 문제를 맥락으로 해서 문제 기반으로 키워드를 외울 때랑 되게 느낌이 달라요. 근데 그걸 처음부터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외울 수는 없어요. 내가 가진 게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을 어느 정도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게 된 상태에서는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포인트들이 보여요. 그다음에 그 외우는 게 되게 다른 느낌으로 외워지기 시작해요.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5, 6월 강의를 기출 문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틀을 한번 잡고 나면 정말 채로 걸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공부 내용 자체를 채로 걸러서 이게 좀 정리가 되고 이론 구조 자체가 나름대로 의미 있게, 그러니까 누가 억지로 강조를 해서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5, 6월 강의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시는 게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리고 복습하는 시간 자체가 제가 그 얘기를 되게 여러 번 하는데 1, 2월 강의 들을 때랑 3, 4월 강의 들을 때 복습 시간에 큰 차이가 있을 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5, 6월 강의 들을 때 또 줄어요, 거기서. 복습 시간 자체가 확 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쌤들이 하실 수 있는 공부 크게 부담 가지지 않으시면서도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들으시는 쌤들, 그 다음에 이전에 기출 정리를 안 하고 시험을 보셨던 쌤들은 5, 6월은 필수. 이후 공부가 편해지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문제풀이 진도 나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첫 시간 수업을 해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나갈 수 있는 양들이 좀 가늠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시간에 미리 문제를 가볍게라도 풀어오시면 그러니까 모든 문제 정답을 다 찾아올 필요는 없긴 한데 가볍게라도 풀어보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구나 좀 미리 풀어오시는 게 본 수업을 들으실 때 편하게 수업에 임하실 수 있죠. 그래서
문제풀이 5, 6, 7, 8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예습보다는 복습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습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하는데 문제풀이 하는 정도인데 시간도 많이 들이실 필요도 없어요. 2, 30분이면 얼마든지 푸실 수 있거든요. 그 정도만 투자를 하셔서 미리 문제를 풀어오시고 수업 시간에 푸시면 훨씬 의미 있고 재미있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5, 6월 강의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저희 지금도 보고 있죠. 모의사. 마음이 급해서 제가 그래서 필기를 안 해요. 판서를 하면 느려가지고 손이 잘 안 따라가더라고요. 모의고사는 총 4번 실시합니다. 인강, 직강 동일합니다. 늘 그렇지만 첫 주에 화요일 날 모의고사 시작을 하겠죠. 모의고사 시작을 해서 그리고 가급적이면 첫 주는 전체 범위로 시작을 할 텐데 두 번째 주부터 보는 시험은 가급적이면 범위 그때까지 나갔던 진도 안에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애를 쓸 거예요. 근데 이제 좀 힘들면 둘째 주 두 번째 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정도 보는데 그 각 모의고사에 대한 개별 첨삭은 다 있습니다. 이건 인강, 직강 동일해요. 직강쌤들은 현장에서 다 내시니까 그대로 첨삭 받으시면 되는 거고 인강쌤들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지금 저희가 그 첨삭 기한을 미리 알려드리고 그 첨삭 게시판에서 첨삭을 받고 있는데 자료를 받고 있는데 그 기한만 지켜서 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기한을 넘겨서 내시려고 하면 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게시판 자체가 그 기간에만 그 문서를 올릴 수가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가급적 기한을 지켜주셔야 돼요. 지금 2주에 한 번씩 첨삭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전 걸 뒤에 내시게 되면 본 첨삭에 굉장히 큰 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 첨삭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수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그 일정은 정확하게 지켜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4번 보게 될 거고 형식은 아시겠지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똑같이 실제 시험 형식으로 똑같이 4번 보게 됩니다. 예, 그 정도. 그 정도고 그 인강쌤들 같은 게 질의응답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모의고사 내실 때 질의응답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것 말고도 저희가 그 티치스파 사이트 그다음에 저희 카페 교육학 카페 있거든요. 거기에도 질의응답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질문 올려주시면 조금 늦더라도 어쨌든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수업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강 얘기를 조금 드릴게요. 5월 특강은 지금 저희가 1, 2, 3, 4해서 짧은 글쓰기 특강을 진행을 했는데 자, 5, 6월 특강은 구조화 특강입니다. 구조화 특강이라서 저희가 1월 달 중에 특히 신경 써서 했었던 영역별 구조화를 다시 할 거예요. 저희가 1, 2월 달에는 매 챕터 들어갈 때 구조화 정리하고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큰 틀만 그리고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 구조화를 같이 하면서 세부적인 사항들에서 외워야 되는 키워드까지 어디까지 가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더 세밀하게 체크를 할 수 있는 구조화 특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2달 과정 하면 전체 영역 한 번 도는 걸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전에 1, 2월 강의에서 특강 그 구조화 열심히 하셨던 쌤들도 한번 확인하는 용도로 그다음에 같이 백지 쓰기 하시면서 참가를 하셔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쌤들은 진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구조가 조금 약하다. 그다음에 3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하셔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대충은 하겠는데 그 전체적인 구조를 좀 같이 그려봤으면 좋겠다 싶으신 쌤들은 구조화 특강이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되게 도움이 될 거라서 구조화 특강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될 거고 나머지 부분은 그 강의 계획이나 이런 분들 보시면 전반적인 사항들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궁금하신가? 이건 끝나고 나서 하는 겁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예, 개별적으로 궁금한 건 앞으로 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고생하셨어요. 다음 주에 많이 봬요. 네.